안녕하세요. 마더테라피입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요즘에 한번 얘기가 나오는 버드 네스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 네스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동 양육 방법인데요. 이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의 집을 오고 가는 그런 어려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는 심리적인 어려움 등 정신적인 어려움 등 이런 것을 좀 더 완화하고 자녀들을 위하는 방식으로 버드 네스팅이라는 게 이제 유럽이나 이제 서구 국가에서 좀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 후에 이제 공동 양육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이제 새둥지에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거를 보고서는 버드 네스팅이라고 한 건데요. 과연 실제로 이 방법이 자녀들의 심리와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그냥 이혼하는 것은 없죠.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자녀들이 생각했을 적에 부모의 이혼은 그저 상처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큰 트라우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자녀 양육을 이제 책임지고 부모가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의 정신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버드 네스팅이라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자녀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되게 참신하고, 이제 공동 양육에 있어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실질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있죠. 엄마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내나 이제 남편이 아니라 오로지 내 자녀의 엄마이고 아빠일 뿐인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이제 버드 네스팅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버드 네스팅이고 뭐고 아무리 좋은 양육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그대로 자녀에게 표현을 하게 될 경우나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이 불안감, 집안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써 아이들 자체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좋은 관계로, 원활한 관계로, 건강한 관계로 유지하는데 엄마든 아빠든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 심리 발달이에요. 이 자녀들이 한 나이로만 계속 머물러 있진 않죠.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녀의 심리도 함께 발달해 나가죠. 그래서 관계 적응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자아 형성기,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이제 아동기, 유아기, 이렇게 있어요.
이때 자녀의 심리 발달 단계에 맞게 그때 이제 부모의 이혼을 이제 이야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자녀 심리 발달 단계를 부모가 모를 경우 부모가 생각한 대로 이제 아이들한테 표현하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직 내가 그러한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부모식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아이한테 통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얘기를 하지 않는다던가 그랬을 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심리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 버드네스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거주지죠. 이 공동 거주지를 때 있으면서 양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공동 거주지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좀 더 원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심리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심리 상태입니다. 이 공동 거주지를 일정 기간 아빠가 오기도 하고 엄마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고 가게 되죠. 오고 갈 적에 이 아빠와 엄마가 심리 상태,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이제 아니죠.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서 아니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내 전 남편을 예전과 같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빠는 예전에 아내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혼은 한 상태이지만 법적으로 이혼은 한 상태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전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되게 큽니다. 이거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서로 심리적으로 되게 무너지게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이자 남성입니다. 그리고 엄마이자 여성이 되는 거고요. 이혼과 동시에 자녀에게는 아빠이지만 남성이에요. 그리고 엄마이지만 여성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심리가 아니라 이혼 심리로 부부가 이제 결혼이 아닌 이혼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혼 심리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남성이자 여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새로운 이성 관계가 만들어졌을 적에 이제 재혼 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공동 거주지가 있어요. 공동 거주지가 있어서 공동으로 양육을 합니다. 다 공동이에요. 이 공동이라는 것은 서로 어느 정도 그 약속 하에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전 배우자에게서 이성인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버드네스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새로운 관계, 이거를 또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버드네스팅을 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형성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야지 이 버드네스팅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버드 네스팅 자체가 불완전해지고 그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거는 자녀들에게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주 양육자의 부재입니다. 양육자. 이거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되게 큰 거예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뭐 양쪽 부모가 다 주 양육자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자녀 양육에 주가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뒷받침해주는 보조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이게 밸런스가 맞았을 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주 양육자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주 양육자가 없고 어떨 때는 아빠가 있을 때는 또 아빠 중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또 엄마가 있을 때는 또 엄마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오히려 이혼을 하고 이제 양가 부모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느 날은 이제 아빠의 그쪽에 맞춰서 애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 양육자가 중심이 없다 보니까 흔들림도 되게 많아지게 되고 서로 불화도, 갈등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부 관계,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이 주 양육자가 꼭 엄마일 필요는 없어요.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주 양육자가 부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주 양육자가 부재가 된과 동시에 자녀들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나중에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크게는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버드 네스팅이 처음에는 이제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유지하고 이거를 진짜 이 버드 네스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기본적으로 한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그냥 버드 네스팅만 공동육아,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공동육아, 그리고 공동거주지를 갖고서는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만 봤을 적에는 되게 참신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포장을 해놓고서는 막상 실제로는 이제 부모의 편리성에 의해서 이 버드 네스팅을 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다른 나라나 아니면 요즘에 뭐 이렇게 좀 부각되고 있는 양육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적에 무작정 괜찮네. 그리고 해외 유명인들이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한 번은 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여기에 부모 각각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각각 자기의 심리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하면서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아이를 안전하게,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